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6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며칠 전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1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요사이 검색을 하다가 뒤늦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민족혁명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시민혁명, 민족혁명. 이분이 혁명을 참 좋아하는데 그 민족혁명이라는 아주 생소한 말을 쓴 대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3.1절 기념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라면서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2년 전 3.1운동 모두가 하나로 지펴 올린 독립운동의 불길이었지만 독립과 민주가 하나였던 임시정부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민주헌정사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4.19로 60으로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세 번의 시민혁명을 경험했습니다. 왕의 나라가 아닌 민의 나라로, 독재자가 아닌 국민의 나라로,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제 평화로 이어진다면, 그래서 통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성숙한 시민혁명과 민족혁명을 동시에 완성한 가장 멋진 민족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근대화는 늦었지만 민주주의로 인해 가장 강력한 미래산업의 역동성을 가진 우리의 역사를 자부합니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활짝 피어날 평화의 새 역사를 상상합니다. 평화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며 평범한 사람들의 그 소박한 평화의 꿈을 앞장서서 빚어내는 청년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하나씩 따르려 보겠습니다. 촛불혁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혁명은 우리 헌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혁명은 체제를 뒤엎는 겁니다.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농담으로 정치적 용어로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뭐 국민혁명은 허용되는 겁니다. 그건 국민이 하는 거니까. 그러나 촛불혁명은 안 되죠. 촛불이 혁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촛불로 상징되는 그 집단의 성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대충 좌파죠. 그럼 좌파혁명이란 말이 됩니다. 좌파혁명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데 촛불혁명이란 말을 쓰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이 문재인 정권을 혁명 정권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즉 반공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는 권력으로 또는 뒤엎기 위해서 혁명을 한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그가 선택한 이 시민혁명, 민족혁명, 통일을 이 논리적으로 정렬을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시민혁명이란 말은 이 좌파 이념단체에서는 민주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과 비슷해집니다. 민족해방 또는 민족해방혁명, 민주주의 혁명론과 비슷해진다 이겁니다. 요 짧은 페이스북 글에 이인영 씨가 과거에 가졌던 이념의 편린이 드러났습니다. 편린이 드러났습니다. 불쑥 나타난 것이 민족혁명이란 말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민족혁명이라는 말은 민족해방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민족혁명이란 말은 잘 안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뒤져 보았습니다. 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이 북한이 정한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인데, 이인영 씨는 김일성주의 극좌 운동권 단체인 전대협 출신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된 이후에는 김정은의 이익이 되는 방향의 정책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구해서 김정은 정권과 나누자느니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김정은의 실정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제재 때문이란 뉘앙스의 최근 발언도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김정은에게는 불리한 대북 전단 금지를 입법화한다든지, 이것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은 한 번 더 이 사람이 말한 시민혁명, 민족혁명, 통일론이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민족혁명 통일, 그러니까 민족혁명이란 말을, 민족해방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민족혁명이란 말이 어디 있을까? 제가 책을 뒤지다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박형식 씨인데 국정원에서 북한 분석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북한 전문가는 국정원 분석관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 단연간 그 일을 하고 또 정치학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북한 신정체제 지배 이데올로기 주체 사상에 대한 종교적 비판이란 논문인데, 이분이 쓴 10, 10이라는,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움직이는 10대 원리를 정리한 이 책을 읽고 있다가 찾아냈어요. 이인영 씨가 말한 이 민족혁명이란 말을 찾아냈습니다. 이 민족해방이란 말 안 쓰는데 민족혁명, 그럼 이게 이인영 씨가 말하는 민족혁명이 뭐냐? 더구나 민족혁명식의 통일이라는 이야기니까요. 바로 125페이지입니다. 이 태연의 125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김일성은 다운표를 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해방혁명을, 여기 혁명이 나옵니다. 민족해방혁명을 끝까지 수행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남반부 혁명을 남조선 사람들에게만 맡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 반동 세력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전체 조선 인민의 공동의 의무입니다. 여기 민족해방혁명은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 민족통일론의 원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민족해방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여기 딱 나오죠.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 반동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한국 안에서는 이 자유진영 사람들을 반동분자로 찍어서 몰아내고, 그걸 이인영 씨는 시민혁명 또는 촛불혁명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그것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족해방이란 말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것이다. 민족해방은 한미동맹 해체, 이인영 씨가 말하는 시민혁명은 북한의 민주혁명과 같다면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라고 해독을 할 수 있는 암호 실마리를,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여기서 잡았다 이겁니다. 김일성이 한 말입니다. 민족해방 또는 민족해방혁명, 민족혁명 통일론, 민족혁명, 그러면 이인영 씨가 말하는 민족혁명 통일론이 북한 발이 아니냐, 북한 발이냐, 무심코 한 말이냐 하는 것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일단 젖혀두고 다시 한번 제가 김일성의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1963년 2월 인민군 창설 15주년 기념연설입니다. 김일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 해방혁명을, 이거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수행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남반부 혁명을 남조선 사람들에게만 맡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 반대 세력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전체 조선 인민의 공동의 의무입니다. 김일성이 여기에서 말한 것을 제가 민족 해방혁명 통일론이다. 민족 해방혁명 통일론이다. 그리고 이인영 씨가 페이스북에선 이 민족 혁명론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암호를 풀었다고 할까요? 아주 흥미롭기보다는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 이인영 씨는 통일부 장관 아닙니까? 통일부 장관은 어떤 통일을 추진해야 되느냐? 헌법에 딱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민족혁명 통일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이 꼭 봐야 될 헌법 조항이 있다면은 이런 거죠. 제1조,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따라서 불법 강점되고 있는 북한 지역을 해방시켜야 될 의무를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제4조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 3조, 4조를 딱 합치면은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을 하라 라는 명령을 이인영 장관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인영 장관은 이 페이스북에서 자유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평화, 그 다음에 민족혁명, 시민혁명, 평화, 저는 여기서 피냄새가 납니다. 피냄새가 난다고요. 자, 이인영 장관이 말한 민족혁명 통일은 그 문맥상, 그리고 그가 살아오면서 믿었던 이념과 지금 펴고 있는 정책상, 제가 소개해드린 김일성이 말한 민족해방혁명, 즉 미국을 한국에서 축출한 뒤에 민족혁명 통일을 하자는 뜻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인영 장관의 해명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인영 장관은 국회 청문회 때는 작년 7월 한미동맹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나 장관이 된 이후에는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언젠가는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적극 반발이 나왔어요.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넘어서 전면적인 협력이다, 가치동맹이다, 자유동맹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평화동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니, 미국이 한미군사동맹, 한미가치동맹, 한미자유동맹을 평화동맹으로 바꾸자고 하면은 미국이 응하겠습니까? 이 말은 한미동맹 해체하자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미국들은 앞으로는 우리 한미군사동맹을 하지 말고 한미평화동맹 합시다. 근데 평화는 누가 해석을 합니까? 지금 김일성이가 말하는, 김정은이가 말하는 평화는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화를 앞세워가지고 혁명해가지고 통일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게 평화통일 전략 아닙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그런데 평화동맹으로 바꾸자고 하면은 한미동맹, 그게 한미동맹 깨자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만약 이인영 장관이 이 페이스북 글을 만약 이인영 장관이 올린 이 페이스북 글을 김정은이 읽었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인영 씨는 전대협 의장 그 시절의 생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구나. 역시 문재인 대통령 사람 참 잘 썼구나. 이인영 장관이라고 할까요? 이인영 동부라고 할까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부를지.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은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서 이인영 씨가 관계했던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 예속 파쇼 정권으로 규정하는 전제하에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현 정권 타도,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 단체라고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인영 씨의 이 글을 읽어보면은 청문회 때는 한때 내가 과격한 주장을 했다라고 반성을 하는 듯 했는데 그 반성은 형식적인 것이고 아직도 저 사람의 사고 구조 속에는 바로 전대협적 의식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정책으로도 나올 뿐만 아니라 3.1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저음해서 쓴 글 안에서 바로 시민혁명, 촛불혁명, 그리고 민족혁명이라는 말로 드러났다고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화석이란 느낌이 듭니다. 화석. 수십 년 전 가졌던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도 그 생각을 그냥 그대로 노출시켜버리는 그런 행동. 화석.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념의 화석. 그 이념이라는 것은 이인영 씨가 추구했던 그 이념이라는 것은 사실상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된다? 아니, 통일부 장관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헌법으로부터 평화적 자유통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인영 장관에게 민족 혁명 통일을 추구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인영 씨의 이 페이스북 글은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헌법의 명령을 거부한 문서로 앞으로 처리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